어렵던 시절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한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코이카가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경험을 공유하며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코이카. 안녕하세요. 손혁산 코이카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편적 재난과 차별적 피해의 시대 120일간의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함께하신 시민사회 파트너 또 코이카 후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코이카가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코이카에게 더없이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도국 현장에서 불뿌리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간 진행해온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해당 정부와 쌓은 신뢰 또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제때 파악하고 신속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이카는 시민사회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17개국의 18개 사업을 신속히 채택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4개월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8개 사업이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식량키트, 위생키트 지원이라는 2개 분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협력 대상인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방역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재난은 보편적이지만 피해는 차별적으로 가해집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긴급지원 사업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그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개도국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편적 재난과 차별적 피해의 시대 연대의 길을 찾는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저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노대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박수 소리가 크지는 않네요. 코이카 손혁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보편적 재난의 시대 보편적 재난과 차별적 피해 시대라고 하는 이 제목 사전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사장님께서 사실 발음이 너무 어렵다,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많은 뜻과 내용을 함께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민사회 파트너분들을 모시고 같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도국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시민사회 파트너분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모셨고요. 먼저 오프라인 패널로 3분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오원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네이버스 국제보건팀 이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촌 나눔운동 박미경입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많은 파트너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 멀리 페루에서부터 필리핀, 말라위까지 현장에 계신 시민사회 파트너분들도 온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2부에서 또 각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시청 중이신 시민, 학생, 개발협력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시청 중이신데요.
2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즐겁고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 12만 명의 개도국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또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개도국 주민들과 연대의식을 쌓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민사회 간의 협력의 경험을 일반에 어떻게 공유하고 또 앞으로 지속될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어떠한 교훈으로 함께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첫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이카는 우리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ABC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특별히 근본에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지원사업 긴급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 파트너 여러분들의 지역 밀착 강점을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라며 또 나아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는 사업 수행으로 더욱 높이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글로벌 위기, 코이카와 협력 대상 국가들의 협력,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 같이 나누고 하나 되는 연대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나아갑니다. 사람을 넘어 환경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화와 희망을 향해 코이카가 늘 함께합니다. 네. 2부에도 사회를 맡게 된 노대영입니다.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저희 유익한 강연과 여러 질의들 다 담아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또 앞으로도 이런 담론들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종종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저희 코이카도 죄송합니다. 저희 코이카도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많은 변화들을 작년부터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사업부문 전반에 있어서의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지원책을 궁리한다든지 좀 쉽지 않은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쉬고 오니까 말이 자꾸 조금 씹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코이카에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 코로나19 대응 현황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와 관련해서 일부 흥미로운 사실이 조금 제 입장에서 발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특별히 저희 시민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입었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을 가장 크게는 재정적인 모금 활동 부분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업 추진 간의 어려움, 그리고 가장 크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개발협력 현장에서 취업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저희가 더 이상 파견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는다라는 의견들을 주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되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기관 차원에서 라고 언급해 주시는 경우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되게는 현장에서 현지화가 좀 잘 되어 계신 조직들, 오랜 기간 동안 현장의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셨던 경우에는 최근에 비대면 국면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되려 장점으로 좀 승화될 수 있었다라는 커멘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코이카, 시민사회, 또 개발협력의 모든 파트너들 여부 어떤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민과 간이 협업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는 체계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그 의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저희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지원 사업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졸지는 않으신지 모르시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에 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오프라인에 계신 참가자분들은 제가 이미 소개를 드렸고 온라인에 계신 참가자분들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 혹시 화면을 끄고 계신 분들 계시면 화면을 조금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필리핀의 캠프 이철용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입니다. 네, 예. 글로벌케어 사경세현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오프 김유성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프입니다. 네, 몽골 굿네이버스 조순영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순영입니다. 네, 푸른아시아 신기호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오스 태아복지재단의 곽지영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오스입니다. 네, 동티모르 글로벌 이너피스 박성원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너피스 동티모르입니다. 네, 멀리 말라위에 계시는 정문수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미라복지재단 말라위 지부 정문수입니다. 네, 한참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신 페루 기아대책 김중원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페루의 김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일단 인사받았습니다. 다 소개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모두 함께 손 흔들어 인사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다들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토크 콘서트 2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개도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들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사업 현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꼭지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파트너 기관들이 많이 사업을 하셨던 필리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 좀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 특별히 이번 코로나 위기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리핀 현지에 계시는 글로벌케어의 사공세현 지부장님, 네, 계시는 지역이 어디신지 그리고 필리핀에 사업을 하시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magandang hapon po sa inyo lahat.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글로벌 케어 필리핀 지부장 사공세현입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은 따클로반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세부 섬에서 볼 때 동쪽에 있고요. 또 마닐라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이 좀 뭐 이렇게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엔 태풍으로 예, 10,000여 명의 목숨을 잃었던 지역이고요. 예, 지역 소개는 예, 이 정도로. 네. 네, 당시 따클로반 지역의 폭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도적 지원이나 이렇게 구호 활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 코로나19로도 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글로벌 케어에서는 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취약 계층에게 식량 키트하고 위생 키트 배분하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메디컬 NGO다 보니까 이 지역 병원에 그 의료 장비, PPE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당 지원을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뭐 딱히 어려운 점이시나 힘들으셨던 거 없었는지 그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듭니다. 예. 그 요즘에는 그 비대면으로 그 짧은 걸 좋아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그 도시 붕괴가 계속 이어져 오던 상황이라 굉장히 고립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그 필리핀의 대도시인 그 마닐라에서 그 공급되는 물건들이 배송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 그 섬이다 보니까 그런 생필품들이 부족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패닉 바잉 그러니까 사재기로 되게 이제 주민들의 불안감들이 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또한 그 아무래도 이제 병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코비드 환자들을 통해서 이 병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제 갖고 있었던 병들이 또 재발이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네, 좀 필리핀 지역의 상황들 사재기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좀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필리핀에 계시는 캠프 이철용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대표님 음소거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이번 팬데믹을 맞아서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당시 필리핀 정부가 강력한 지역 통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받아서 식료품을 살 정도만 외출이 가능했고 지역마다 검문소가 생기고 군인과 경찰이 이제 검문을 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스탑되고요. 또 정부기관이나 모든 제조업체가 다 스탑되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못하죠.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월급을 지급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공포보다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큰 고통이, 배고픔에 굶주림의 고통이 더 컸고요. 정부가 지역에 제한적인 뭐 쌀을 공급한다든지 뭐 최소한의 현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방역과 함께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NGO 단체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컸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예. 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저희 그 협력 사업들이 가져왔던 지원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점은 식료품 사는 거 외에는 다 못 나가게 통제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신 건 아니시죠? 예, 그렇죠. 필리핀 정부는 철저하게 이러한 그 지원 사업들도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식을 준다, 쌀과 부식자재를 준다고 했을 때 대상자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큰 길에다가 의자를 하나씩 다 내놓고 거기에 이름을 써놔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나가면서 거기서 의자마다 하나씩 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서로 접촉을 해서 또 감염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NGO 단체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안타까우니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지역에 골고루 가지 못하고 편중된다든지 이러한 지역 갈등을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라든지 지역의 주민자치단체라든지 그 기관과 같이 연대해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니즈를 어떤 물품을 할 것인가 또 저희들 같이 결정을 하고 정부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나눠서 뭐 나눠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정부의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예. 네, 아마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현장 안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조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후반부에 같이 주제로 4개 나눠볼 텐데요. 그때 조금 더 같이 말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몽골 저희 국가봉쇄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몽골 케이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굿네이버스 조순영 지부장님 한번 모시고 몽골 상황에 대해서 또 지부장님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계신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몽골 지부장 조순영입니다. 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몽골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대응력이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등의 강경 정책으로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하며 코로나 확산 위험을 낮추려고 노력했으나 장기화된 격리 제출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굿네이버스와 푸른아시아가 함께 울란바토르 게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량 위생 키트, 그리고 개인보호 장비 지원, 위생 환경 개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 스트레스 증가, 뭐 사회 안전망 시스템의 중단으로 최취약계층 중에 특히 여성,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이 그 전년 대비해서 한 63% 이상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서, 이런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 부정적인 심리 변화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애니메이션, 그리고 보호자형 교육 영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영상, 그리고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영상 등 총 4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몽골 16개 외인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에 송출했고, 이 영상들을 본 후속 활동으로 직접 가족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교구를 가지고 가족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취약계층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지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들을 같이 검토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다른 사업들에도 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지역 안에서의 정말 이런 심리적인 혹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의 사례들을 겪은 이제 주민들이 많았을 것이고 거기서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온오프라인 계신 패널들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오원기 팀장님. 네, 저희는 그 군내버스처럼 온라인은 만들지는 못했고요. 일단 지역사회에서 주요하게 아동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훈련을 다시 한번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아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케냐에서 팀앤팀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셨던 이제 어린이재단의 오원기 팀장님께서 또 언급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기관들께서 아동보호, 저희 취약계층이 당연한 저희의 최선 우선 수혜자이다 보니까 좀 고민할 부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몽골에 이어서 멀리 말라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프리카의 내륙 국가이자 저희 많은 시민사회 기관들이 활동하시는 국가이기도 하죠. 말라위 미랄복지재단의 장문수 지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어쨌든 장애 부문에 관련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유사한 취지로 좀 어떤 현장의 상황과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라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말라위도 코로나가 상황이 계속돼서 2020년 3월에 정부가 모든 학교들을 폐쇄하고 그리고 제조업체들이나 어떤 기관들도 이제 업무를 중단시켰는데 문제는 그 당시가 이전 대통령의 그 정치 이제 임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도 해야 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다. 그동안 도무지 국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토록 기민하게 빠르게 록다운 조치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를 방해하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이제 믿지 않고요.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시 빈민 릴롱괴 주변에 이제 수도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슬럼가에 환자가 발생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쫓아낸 거죠.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5월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에 국민들이 조금 호의적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또 이것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는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빈곤계층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취약계층인 그 장애인들을 저희 서포트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저희 미랄복지재단에서는 그런 장애인들과 또 지역의 취약계층을 함께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를 느껴서요. 장애인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아동, 여성, 노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계획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 상황 자체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는 이 위생 제품을 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방역 키트를 배분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이제 40명 미만으로 모아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진행하고 그 후에 방역 키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방역 키트
또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트를 저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을 또 간단하게 진행해서 방역 키트나 식량 키트가 배분된 후에 아동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또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말라위 상황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서구의 뉴스를 접했던 프랑스의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쪽도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나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방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말라위 자체에서는 어떤 정부가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평가하신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요. 초반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된 규칙들을 법령들을 제정해서 긴급하게 알려줬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그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써도 한정된 도시 지역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문자나 또는 인터넷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받고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됐지 90% 이상이 도시 외 시골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역 키트를 배분하면서 특별히 장애인 가정에는 라디오를 배분해서 방송을 수시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이제 진행했습니다. 네, 정말 여기 각 기관들의 비밀 사업 소스들이 다 알게 모르게 공개되는 자리에 계십니다. 네, 다 각자 벤치마킹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보고요. 말라위 상황에 대한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보편적 재난과 차별적 피해 제목 정말 잘 지었다라고 다시 한번 자평해 보면서 일단 국가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 정도로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가 이어서 한번 우리 사업을 하셨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오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국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라오스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봉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상상이 드는데 태아복지재단의 곽지영 지부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태아복지단에서는 장애인 시설 이용자들과 종사자들 대상으로 이제 방역 물품과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라오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유일한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배분 사업을 수행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라오스는 이제 인근 태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주로 물품들을 수입해 오는데 코로나로 국경을 이렇게 봉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생필품 구입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고요. 이제 실제로 라오스 환율이 급격히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생필품 물가도 이제 그에 맞춰서 수입 물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태국과 그래도 물건을 수입한 경험이 좀 많이 큰 그런 이 수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고 그래서 이제 늦어도 배분일 이제 한 1, 2주 전에는 물품을 좀 발주를 빨리빨리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함으로써 결국 이제 업체가 수입과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에게 이제 물건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시간을 좀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게 그게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환율, 모든 분들의 고민이시죠. 환율이 오르는데 코이카는 사업 변경하는데 또 까탈스럽게 굴고 여러 가지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물건이 오지 않을 때 그 답답한 심정 정말 공감하고 싶습니다. 저희 코이카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먼 출장지 중에 하나가 또 동티모르인데요. 이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비행기 이동이 또 쉽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동티모르 하면 왠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너피스가 이 동티모르에서도 수도에서도 상당히 또 외진 섬에서 사업을 수행하셨는데요. 한번
이런 물류 이동들이나 사업 수행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글로벌연피스 박성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취약계층 긴급 식량 지원과 식수시설, 영유아, 영양식 및 정수기 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사업이 시작될 때는 동티모르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의료 상황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터지자마자 인도네시아와 접한 국경을 닫았고요. 그리고 국제선 항공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이 늦긴 했는데요. 동티모르의 특징이 제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산품이나 모든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많은 물품이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쪽에 육상 물류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한 딜리에서 3시간 떨어진 그 아따우르 섬을 3달 동안 이동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가장 큰 수입원이 외국인 관광과 수산물 판매가 중단되면서 정말 굶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푸드바스켓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가 거래하는 대형 창고로 가진 도매 회사에 먼저 가서 컨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그 콩을 확보하기 위해 산간 지역에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 농업조합에 가서 다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콩과 같은 곡물들이 미리 좀 확보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영유아들, 소외된 섬 지역의 취약계층의 영유아들, 그들을 위한 그런 영양식 분유와 그리고 수인성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그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수기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정수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행히 장기 스텝이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현지에 있는 모든 정수기를 파는 업체들을 다 방문하고, 그리고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UNDP를 찾아가서 UNDP가 예전했던 사업의 그 정보들을 다 받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생각까지 가지고 진행 중이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작년에 호주에서 호주 NGO가 세운 사회적 기업을 만났는데, 마침 그 단체에서 중국에서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수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육상과 항공이 다 막혀 있었는데 유일하게 뚫려있는 해상 운송 그쪽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는 거의 한 달 정도 배가 늦게 도착하고 또 3일 정도면 통관돼야 되는 게 한 2주 이상씩 걸리면서 저희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던 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코이카 사업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정수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에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코이카 사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좀 미리 좀 조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게 기적적으로 저희가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업체와 그 NGO와 잘 저희가 협의해서 비용도 많이 좀 깎아서 저희가 잘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늦지 않게 잘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좋았던 건 저희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사람들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다 설명드렸는데도 저희가 현장을 주말에 현장들을 방문해 보면 그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박스가 그대로 있는 집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직접 다 방문해서 다시 다 조립해드리고 사용법을 다시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린이들 설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보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방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아마 없으신 현장 선생님도 아마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기업과의 그 만남은 제가 어디 우연히 다른데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마치 계획된 것처럼 한번 팔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연이 잘 닿으셨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진행 중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시나리오에만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 타이틀에서 알고 있듯이 보편적 재난 상황임에도 더욱 피해가 극심한 최빈계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계층의 피해가 더욱 심했고 이들을 위한 어떤 좀 차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는지 경험을 듣고 싶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 분만 찝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존경하는 기아대책 김중원 지부장님께 한번 사례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 같은 경우도요, 이제 처음에 코로나의 시작은 중상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고, 그 이후로 이제 상류층에서 일하던 그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가정부들이 빈민촌으로 이제 코로나를 옮겨왔거든요. 근데 빈민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위생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제 직장을 잃은 사람들한테 식료품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 뉴스로 이제 잘못된 코로나 상식을 가진 분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플랜카드를 걸고요. 또 이제 각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려서 바로 잘못된 상식들을 고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피해가 컸던 계층이 있습니다. 의사들입니다. 페루의 의사들이 현재까지 약 400명의 의사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루 보건부 장관만 당시에 6개월 동안 6명이 바뀌었었어요. 갖은 부패와 또 황당한 이유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현장에 있는 의사들한테는 이제 N95 마스크 하나 한 달에 하나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페루 의사협회와 함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직업을 떠나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던 분들인데 페루에서는 또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페루 의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4,000개 정도의 보호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빈민들 그리고 코로나 현장에서 가장 싸워야 되는 이 두 계층을 저희가 지원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대본대로 하시죠. 저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김중원 지부장님께 말씀 여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비해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셨죠. 네.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시스템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중에 장애의식 중에 인식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편견, 또 특별히 좀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업을 하셨던 차영준 팀장님께 한번 사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교육가의 차영준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경계 및 적대 분위기에 대한 그런 설명과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업이 진행된 국가가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였는데, 부르키나파소는 코이카 사분소나 한국 대사관이 없고 우리 교민이 100명도 안 되는 곳이고 또 현지인들이 한국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동대상 질병 예방 교육을 위해서 사전 미팅차 학교에 들렸는데 그 아이들이 와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인지하고 있고 또 부르키나파소 그 인식에서 아시아인이면 모두가 중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은 다 중국 사람, 동양인은 코로나 막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방교육 같은 교육 사업을 진행할 때 계속 태극기를 가져가서 태극기를 이렇게 걸고 코이카 로고와 태극기를 걸고 한국을 설명하고
한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이고 지금 지원되는 마스크나 저희 그런 지원 물품, 의료 키트 같은 것들이 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거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몇 개월 후에 또 설문조사를 위해서 학교를 재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 혐오로 인해 피해받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혐오 시대가 종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불안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한 나라일수록 더 그런 점들이 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케냐의 팀앤팀 유종훈 팀장님께도 비슷한 취지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데믹 공식 선언 이후에 본격적인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한 2020년 3월 그때 그 케냐 내외에서 케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거나 그랬었는데요. 그게 아마 케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혹은 한국 혹은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어쩌면은 공포심 이런 것들의 발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케냐에서 가장 대표적인 슬럼가인 키베라에서 중국인 부부가 폭행 당한 사건이 아마 제일 굵직하게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에 너희 때문이야 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직설적으로 너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좀 있었었고 또 대부분 케냐에서 우버 택시가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담합해서 중국인은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운동의 동의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사실 구별 안 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적인 아시안들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일반 시민들 수준이라면 어쩜 이해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공연하게 중국 격리조차 되지 않는 중국 방문객들은 돌로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권리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케냐의 대표 모든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회 안에서 기대 이상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공포와 혐오감, 그런 분위기가 존재했다라는 것. 물론 다른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이들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혐오의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동시에 있었으나 저희가 단연간 케냐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이거는 사실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내재되어 있던 그 감정들이 발화되도록 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정도였는데요. 중국인 여자분이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중국 식당에서 흑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금지를 하면서 결국 그 음식점은 폐쇄되고 그 주인은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중국의 대아프리카 어떤 상업 활동이나 혹은 수출 혹은 대규모의 인프라 공사들을 수주하면서 좋은 면도 있고 또 반대로 사이드 이펙트들도 있었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좀 동아프리카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케냐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좀 내재되어 있었던 좀 안 좋은 감정들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팀앤팀은 그런 상황을 인지하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팀앤팀 케냐 지부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파견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부장님부터 모든 직원이 다 현지 케냐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 사업 추진 자체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협력했던 어린이재단 역시 연맹 체제로 어린이재단 케냐
현지 스태프들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인지했지만 뭐 한국인, 뭐 아시안 뭐 단체, 뭐 한국 NGO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거나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사회 분위기는 좀 오싹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네요. 네. 심리적인 불안감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죠. 봉쇄 앞에서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집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서의 불안한 마음들도 정말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거기다 이어서 내가 어쨌든 현장에 어느 정도는 이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기분은 정말 모든 개발협력 현장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학 1학년 학생께서 질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기구에 대해서 거의 처음 접한 대학 1학년입니다. 개도국의 열악한 상태와 사회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대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많은 단체들에게 리크루트 후보에 올라가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까요? 현장에 계시는 이재영 팀장님, 네. 한번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지구가 이제 지구촌으로 하나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세계 시민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심을 좀 같이 갖고 그리고 이런 차별적 피해를 갖고 있는 국가들,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개발 국가나 가난한 국가들에서도 어떤 변화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고 그것들을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사람들에게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유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첫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온라인에 계신 시민사회 선배 활동가가 될지도 모르는 지부장님들 중에서도 혹시 한 분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시면 찝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오프의 김휴성 지부장님 혹시 한 말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고요. 네. 사실 젊다는 거는 무기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기회도 되고, 사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망설이지 말자. 이것이 내가 꼭 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면 부딪혀보자.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준비하자. 저는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오픈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할 마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찾아오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의 실천을 언급해 주신 굿네이버스와는 다르게 이제 리크루팅 발언을 해 주셨고요. 향후에 시민사회 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김유성 멘토님께 꼭 찾아뵙고 말씀 여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냐의 팀앤팀 지부장님 혹은 차현준 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올해에도 지금 코로나 상황 계속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또 심리적인 안전의 문제들 강조되고 있는데요. 좀 어떤 대응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지 이것도 플로어의 질문을 반영해서 한번 여쭙니다. 두 분께서 편하신 분부터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기억이 없으시다는 대답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사업은 추진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는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결국은 어떤 기여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후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그 KCOC에서도 그 시민사회 NGO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안전적이나 심리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 국가 정책의 기준에 잘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업 진행하면서 그 코이카 사무소가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코이카 사무소가 없는 개도국 국가들은 약간 더 열악하고 사태가 심각한 경우도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거나 코이카 사무소가 없어도 이런 인도적 지원이 꾸준히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질문 때문에 지체되고 있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상황이라고 할 텐데 베트남에서는 안타깝게도 홍수 피해까지 겹쳐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구촌 나눔운동에서 베트남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희 팀장님 한번 모시고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상황이었고 사업 수행간에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베트남 꽝찌 중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 중부 지역이 5월에서 10월까지가 우기고 7, 8월에 좀 집중이 되는 편인데 저희 그래서 9월부터 이제 사업을 착수했으니까 이 홍수로 인한 영향은 좀 없겠구나라고 조금 고려를 했었는데 아까 조효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뒤에 기후 위기, 기후 위협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3번, 그 18호 몰라베까지 포함해가지고 3번의 태풍이, 큰 태풍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집도 많이 잠기고, 그리고 돼지나 이런 가축들도 많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민도 3만 명 정도로 지역에서 나왔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 지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다 유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지역이 또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서 차로 한 2-3시간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 다 유실돼서 저희가 진입을 못하고 좀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사업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식량 키트랑 보건 위생 키트를 이제 배분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진처럼 이렇게 조금 들어가기가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대응력이 좀 많이 발휘됐던 사업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매일마다 일기예보 체크하고 우리는 이제 레디가 돼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 하늘만 허락하시면 우리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체크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너네 오후에 진입할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계속 체크하면서. 네, 근데 그 사이에도 비는 계속 내려가지고 복구가 되면 또 비가 내려서 또 도로가 유실되고 이런 게 조금 10월 한 달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네, 다행히 또 이제 11월 초쯤에 돼서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하늘도 좀 허락을 해서 저희가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배분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개발협력 현장 활동 진짜 힘들다. 이 기후변화의 역습이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을 하는 것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기관들 간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사업을 하는 트렌드들도 이번 지원 사업에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대라는 관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번에 사업을 같이 하셨던 기관들의 스토리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철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캠프 글로벌 호프 글로벌 케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로 같이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의 경우는 이제 필리핀 한국 NGO 네트워크라는 개발협력단체의 그 협의회가 활발하게 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사태 맞이하고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리핀 코이카 사무소하고도 긴밀히 사전에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나서 공동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필리핀 전국을 이게 정적인 문제이니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케어에서 타클로반, 세부, 팔라완이 남부 지역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부에서는 우리 글로벌 호프가 그 빵가시난, 바기오 이쪽 중심으로 지원을 했고 저희 캠프는 마닐라와 블라칸 중간 지역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이제 전국을 커버하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세 단체가 참여를 하지만 다른 협의회 단체가 10군데거든요. 10군데 단체들도 같이 자기의 사업을 하는 데는 같이는 못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 참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건강키트라든지 위생키트 또 저희는 온라인으로 아까 루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루머 대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방역팀을 운영을 하고 또 지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공공비용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 단체가 다 커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조달하는데 현지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현지에서 조달하는 걸 원했는데 지역별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지방에서는 한 번에 10,000개 이상의 그러한 물품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마닐라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체 공급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자체 생산해서 일자리와 연계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들을 한국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갖고 온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조달하고 지역을 커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현지 그런 단체들 뭐 필리핀 YMCA라든지 로컬 단체들이 지역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필요한 곳곳으로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한 단체였다고 하면 사업비가 있어도 이것을 기간 내에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연대의 중요함들 그러한 것들을 아주 그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 동안 내내 제 필리핀 NGO 협의체 회장님께서 고개를 가장 크게 끄덕끄덕하고 계신데요. 네, 사홍세현 지부장님께서 매우 흡족하셨던 모양입니다. 같이 함께 계신 글로벌오프의 김유성 지부장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참여하실 계기가 있으신지 이번 경험이 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컨소시엄으로 다른 성향의 단체가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큰 문제 없이. 두 번째는 지방 전문화 단체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다 염려였다. 실제로 세 단체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활동을 했고 한국에 있는 본부 스태프들은 지부들을 괴롭히자고 수없이 많은 페이퍼를 던져줬고 본부에 있는 지부에 있는 세 단체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물건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철용 지부장님이 그 마닐에서 물건을 보내준다든가 하는 일도 했었고요. 우리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나누는 것도 좀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또는 많은 단체들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들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퍼밋 같은 게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의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줬어요. 그래서 어그리먼트들을 모든 지역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또는 많은 물건이 나갈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뭐 경찰이라던가 지역의 뭐 많은 단체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 협력들이 굉장히 빛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세계 외에도 또 다른 협력하는 NGO, 한국 NGO들에게 우리의 한 포션을 나눠줘서 그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물도 굉장히 좋아요. 이 일이 끝난 120 이후에 몇몇 저희와 같이 했던 지방단체에서
프로젝트 우리하고 함께하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게 프로포설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이번에 좋고 기분 좋고 아주 풍성한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지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작가께서 계속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10분 안에 가급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몽골과 필리핀의 연대 사례도 같이 준비했는데 말씀 주신 김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필리핀 관련해서 박미경 지부장님께서 비슷한 취지로 어떠셨는지 한번 짧게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필리핀이 아니고요. 제가 PT를 잘못 읽었습니다. 다국가 컨소시엄 사업을 메콩 상국에서 진행하신 케이스인데요. 예, 지금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랑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메콩 상국 지구촌 나눔운동 월드비전 하트하트 재단이 함께 하셨는데 박미경 팀장님께도 한번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연대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공감하면서 저도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흔하지 않게 저희가 메콩 3개국 그리고 3개 기관, 다국가, 다기관에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서로 잘 협력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대표사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잘 저희가 더 조력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사업 기획 단계, 그리고 저희가 제안서를 쓸 때도 저희가 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사업 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공동의 대응을 하면서 어떤 것든 중복되지 않게 이런 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이제 베트남 월드비전에서 베트남 일부 지역, 저희도 일부 지역을 했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같이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도 조금 같이 나누면서 좀 지역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뭐 코로나 관련돼서도 그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업 저희가 공동 선거 관리 툴도 마련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수행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사업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사업 외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아마도 여기 저희 토크콘서 끝나면 저희 홍보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홍보 영상 이렇게 하는데 탁월한 또 능력이 있으시고, 또 저희 하트하트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 툴 마련하는데도 또 많은 조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표사 역할, 컨소시엄 대표사 역할을 여러 번 좀 했었는데, 이번엔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수행하고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착한 목소리로 엄청난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어벤져스, 네, 저희 역시도 모두 18개 사업 모두 어벤져스라고 생각하고요. 몽골의 신기호 지부장님, 굿네이버스 팀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떠셨는지, 뭐 이런 점은 별로였다, 이런 점은 좀 좋았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철용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정말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번 긴급 지원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함께 연대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같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체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보이지 않는 벽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벽을 허물었던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몽골에는 제몽골 한국 NGO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0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번에 이 긴급 지원 사업 공모가 나왔을 때 전체 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 사업들을 함께 할 의지들을 다 밝혔고, 누가 어느 기관이 컨소시엄이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더라도 열심히 물식 양면으로 도와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결의를 다졌고, 이후에 20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2개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많은 전문성이 있고 특화되어 있는 이 단체들이 자기의 특화된 영역 부분에서 많은 자문들을 해주어서 일들을 했습니다. 푸나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변화 위기에 관련된 이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데 이번엔 보건이라든지 의료 쪽 그리고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인데 이번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른 기관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자문을 해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더욱더 실효성 있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NGO 협의회 우리 각 단체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어벤져스에 이어서 지역 자랑 사례가 나왔습니다. 협의체의 중요성, 협의회의 중요성 두 번 강조해도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과 몽골의 좋은 얘기들 공유해 주셨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뭐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짧게라도 사례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한 가지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에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에 관련해서 조금 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부장님 한 번 더 이번에는 준비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된 답은 많았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남미에 NGO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NGO가요. 그래서 이제 타 단체들과의 관계도 아마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끈끈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주최자인 코이카 사무실하고는 거의 매주 혹은 격주로 서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사업에 대한 그런 변경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루가 10,000명당 사망률이 1등인 나라였어요.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시각각 너무나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코이카와 상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전화 돌리기 신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건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전화 한 번, 몇 시간 뒤에 코이카가 전화 한 번, 또 몇 시간 뒤에 페루 의사협회가 전화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저희가 설치하기 원했던 산소 생산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루가 사람들이 산소가 없어가지고요. 산소의 가격은 한 13배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찾기 위해서 3박 4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일주일 내에 대통령이 3번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때 가장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계 단체가 협력하여 전화하기 이렇게 전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2017년도에 코이카와 함께 시네마 천국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산골 마을이었는데 페루 같은 경우도 많은 마을들이 산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두 통제가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근처에 있는 마을 이장들, 지역 또 관청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3개 마을에 그런 소품들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을 이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었고 기억 속에 사라진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원 지부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저희 코이카 역시도 정말 NGO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노력할지 좀 선을 긋지 않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저희 역시도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5분 안에 정리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무시하고 질문들과 엮어서 한 2가지 정도 질문만 더 던지고 토론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사업 수행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비대면은 어떻게 하느냐? 비대면으로 교육하면 사실은 대면만큼 효과가 없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얘기들이죠. 저희 역시도 비대면으로 지금 회의하지만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어려움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재용 팀장님께서 한번 여러 질문들, 비대면을 어떻게 한번 우리 기관에서는 좀 대응했었는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더램프라고 하는 NGO와 함께 우간다와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통제는 당연히 있었고요. 또 아까 말라이 지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와 같이 우간다에도 연초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모임 활동들조차도 정치적으로도 같이 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모임들을 좀 굉장히 이렇게 못 모이게 하는 현황이었고, 실제로 또 폭탄 테러들도 현지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간다에서는 인식 개선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는 모기를 통해 옮는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 전파되는 게 아니다. 이런 가짜 뉴스도 돌았고요. 더불어서 미리 항생제를 먹어두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가짜 뉴스들도 많이 돌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통제, 그리고 대선 때문에 모이는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현재의 상황들을 좀 극복하고자 현지에 있는 통신사 업체와 협력해서 SMS 단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마스크를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 재채기나 이런 거 할 때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막고 해야 한다. 사람들 모이는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등등 이런 아주 기초적인 코로나의 확산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메시징들을 전달하게 되었고요. 단문 메시지의 또 장점으로 좀 들자면 이게 개별 메시징으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전달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훨씬 더 높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비대면, 완벽한 비대면이기 때문에 감염의 확산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우리 사업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메시징을 보내고 사람들이 전달받는 것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전달하는 서비스 딜리버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한 60여만 명 정도 되는 저희가 우간다의 캄팔라 시에 사는 슬럼가 주민들에게 메시징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레질리언스가 좀 향상된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90%까지 상승시키는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서아프리카 모 국가에서 근무를 할 때 단문 메시지로 폴리오가 재유행이 되기 시작했으니 보건소에 오면 공짜로 약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그날 약을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단문 메시지나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은 국가나 지역에 맞게 저희 18개 사업 안에서도 이런 비대면식의 인식 제고 활동들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고 찾아나가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로 사실은 조금 더 길게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제인 현지화, 현장화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옮겨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화의 대가이신 오원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모두 다 받으셨을 텐데 저만 좀 유일하게 좀 길게 썼다고 저에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이카 사업을 하기 전에 현지랑 이미 이제 3월 달부터 코로나 대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국가들과 코로나 대응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매번 이제 저희 파트너 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각 지역 간 통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파트너 기관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간 통제가 문제인 거지 지역 내의 통제는 없다.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 즉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다음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NGO들 이들은 지금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다. 라는 사실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실 큰 걱정은 하진 않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가 전면 통제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좀 질문을 좀 던지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초창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기가 많이 흐르면서 지역 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 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생각이 나는 장면은 그 하나 어떤 포럼이었거든요. 이제 로컬 NGO들과 이제 국제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온라인 포럼이었는데 그 포럼에서 발표하는 발표자가 이제 그 로컬 파트너였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이었는데 이 현지화에 대해서 2010년 중반 때부터 이제 국제 개발 협력 요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현지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있지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현지화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없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 꼭 가야만 하는 외국인들이 현장에 못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고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많은 깨우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 기관 내 안전 조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두 다 현장 파트너들과 뭐 원거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는데 저는 뭐 저희가 충분한 신뢰 관계에서 그들이 저희 파트너 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용하면 굳이 우리가 직접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좀 뭐 던져볼 수 있는 계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도전적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을 해주셨고요. 현장에 계신 지구촌 나눔운동 강비현 팀장님께 혹시 그런 과정에서 되려 좀 어려움이 그렇게 현지의 모든 로컬라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또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 갑작스럽게 공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코로나 작년 상반기에 이제 시작되면서 현지에 파견돼 있던 직원들이 다 철수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제 현지 직원 체제로 저희는 돌아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이 소규모, 중소규모 단체에서는 많이 느끼겠지만 한국 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았었고 그래서 현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현지 사업이 진행되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2020년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 겪어오다 보니 꼭 우리가 아니어도 현장의 힘으로 잘 돌아가는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꼈고 물론 사업 성과나 이런 걸 내는 게 중간중간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리고 코칭도 필요했고 저희가 뭐 자주 연락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런 성과들 좀 콜렉트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많았지만 그래도 현장에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더 체감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2020년이었지 않나 싶고 앞으로 2021년 그리고 뭐 아까 조효지 교수님처럼 3년마다 뭐 팬데믹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현장의 힘들을 좀 믿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힘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네, 저의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영 팀장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NGO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결연아동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많은 결연아동들에게 현지 맥락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딜리버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강점으로 좀 발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현지에 이미 잡혀있는 체계와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서비스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던 것들이 강점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십수년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에 있는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들과 다양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NGO들을 현재에 있는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들이 이미 충분히 신뢰하고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한 파트너들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사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회계예요. 네, 이 코이카 사업의 회계가 사실 로컬라이제이션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네. 뭐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는 뭐 약간 뭐 사업적 역량이 충분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뼈를 때리는 네.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는 틈을 타서 바로 던지셨습니다. KCOC랑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회계 투명성 강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들을 해가면서 작년에 뭐 기관별로 국내적으로는 뭐 공익법인 공시에 관련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 위주로 단타적으로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규제받고 있는 규정적인 사항들과 현장의 개업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 이슈가 벌써 10수년째 그보다 더 오랫동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상호 필요성의 이슈로만 항상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것들이 언제까지 조금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역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많은 키워드들, 기후위기, 환경파괴,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의 본중, 그리고 감염병의 습격,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 피해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 액터들의 활동, 많은 현장의 경험들, 현지와 비대면, 뭐 많은 주제들을 좀 같이 엮어내기 위해서 아주 심도 깊게 토의를 부탁드릴 수는 없었지만 많은 키워드를 던질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회계의 중요성 역시도 말씀을 드렸고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현장화된 사업, 비대면의 고도화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함께 민간협력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도 많이 서로 듣고 얘기하는 자리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식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먼 곳의 파트너 여러분들, 현장에 와주신 세 분의 담당자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마감 이후에 끝까지 남아서 소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소감 댓글과 본인의 문자를 남겨주시는 문자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문자 메시지. 제가 그 이전에 얘기한 걸 자꾸 기억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일링 주소를 남겨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마지막 인사 말씀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장시간 모두 감사했습니다. 20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나쳤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트로, 약속한 대로 하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Case numbers and hospitalizations and more deaths sweeping the nation as the coronavirus pandemic shows no sign of slowing. COVID-19 has made my life uncertain. Wherever I go, I feel scared as if my neighbor is suffering from COVID-19. COVID-19 yono wakosereza community nti abantu babadde nga sanitizer tebalina sabbuuni nga wadde obulamu bwange mu byendwadde kale byenina mu bulamu bwange omugongo bwentawaanya nane sinus. Africa.
Okay, your nominations. For this moment, they have new information. Thank you, Good Day Class International. Situation in Uganda about the school situation. The disease, you meant? Yes. Okay, Uganda, can you mute your mic, please? Chikola ko ebyo nga bw'oŋŋambye okutugabirira mmere sabbuuni nafuna kawunga nenfuna ebijanjaalo nenfuna n'omuliro. Abalayida abalungi mbamanyi basobola okutuweereza emmere esobola okuwezanga abantu. Eyamba nayimu omulungi ayamba amulinaani bayamba abantu mu community. The mask, we've been putting on the masks, the food we've been eating, the porridge, the flour, we've been taking porridge on the bushel. And somewhere they say as if COVID is not there, others were like COVID is real, but through Good Neighbors, the community has learned that really COVID is real. So we are thankful for everybody who's holding hands with us.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NGO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고 글로벌 케어 필리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공세연입니다. 필리핀 취약계층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민들의 안전과 회복을 도울 수 있어 사업 기간 동안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캠프 글로벌 케어, 글로벌 호프와 같은 사업 수행 기간뿐 아니라 필리핀 NGO 네트워크 회원단체의 협력과 연대로 사업을 진행해 시민사회 단체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지원해주신 코이카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Pangalan po ng aming mahal na Gobernador Amado I. Sogno Primo III. Kami po nagpapasalamat sa COICA sa kanilang magandang loob bibigay ng PPE, tent at mga pangangailangan po ng ating mga pasyente at mga nurses sa hospital. During the pandemic, there are lots of workers who thank you very much, COICA, for your support for the people of Basingan. Pandemic, it is a blessing in our school to have 1 unit of Wi-Fi. Mahirap kasi ngayong pandemya, nahihirapan ng mga teachers na mag-download ng mga modules at activity sheets na para sa mga bata. This is a great blessing for us to have this Wi-Fi unit
donated by KOICA and from the Korean government. Ako po si Barangay Captain Diverson Gahutan dito sa Barangay Sumabni. Ako po ay nagpapasalamat sa KOICA sa pagpapahiram sa amin ng Wi-Fi. Ang laking katulungan po lalo na po sa mga kabataan sa panahon na ito dahil sila ay During this pandemic, I was able to participate in Camp Asia's COVID-19 relief program. I helped in packaging relief goods, refilling disinfectant sprays, and editing posters. I am very happy because I can help my community and other community with my resources, skills, and talents. With this opportunity, I was able to lend my hands to the frontliners and to my community where I am belonging. I'm a production supervisor of Iping Sewing Center. During this pandemic, Camp Asia's COVID-19 program relief, give us an opportunity to turn back on our production. Since I was the production supervisor of the group, so I am responsible to lead them on how to sew face masks and PPE suit. It's a big help for us, especially in financial aspect, because it gives a higher income. Napaka malaking opportunity po nito at isa ring parte na nakapagpabago sa akin. Parang dream ko lang pong makatulong sa ibang tao pero ngayon nagawa ko na po. Maraming salamat po. Maganda po kasi nga dahil sa pandemic na ito, nagkakaroon tayo ng pag-asa, nagtutulong-tulungan tayo na kahit so nagpapasalamat po ako sa inyong naibigay sa amin. Nagpapasalamat ako sa mga taong ginamit upang matanggap namin ang pagpapalang ito. Sa mga katulad kong hirap sa buhay, huwag tayong sumuko. Maraming salamat po sa malaking tulong na ito sa aking pamilya at sa mga kapwa ko na nakaranas ng hirap na dulot ng pandemya. Huwag po tayong mawalan ng pag-asa. May awa po ang Diyos.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취약 국가인 몽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감염 위험, 식료품 부족, 경제 위기, 가정 폭력 증가 등 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ковидоос болоод ажилгүй 5 сар хугацаанд зогссон байна. Нөгөө ажилгүй учраас жоохон хүнс төршний асуудал бол дутмаг байгаа. Одоогоор бол хүүхдийн мөнгөөр л зогоож байна. 이러한 대재앙 속에서 굿네이버스와 푸른아시아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힘을 가지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아동, 여성들의 관리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장기화된 격리 조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4개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송출하였으며 가족 화합을 도모하고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3,500가정에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식량 안보 및 생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 내 식량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영양 환경 개선을 위해 7,000가구의 식료품을 지원하였으며 최취약계층, 특히 여성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부 및 가정의 보건위생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감염 예방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에게 방호복을 지원하여 보건 대응력을 높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취약한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자 위생키트, 세탁 서비스, 손 씻기 시설을 제공하여 위생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지역정부, 지역주민, 재문고란국 NGO 협의회 단체들이 적극 지원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신뢰와 연대로 몽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페루는 3월 이후 시작된 팬데믹 이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 저희 코이카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연세대 산학재단과 협력하여 코로나 대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은 페루 수도 리만의 빈민촌 지역 주민들과 쿠스코 우얀따이탐보라는 산골 지역 마을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및 보건위생 키트 4,400개를 배포하였고 또 면 마스크를 14,500개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한편 페루는 현재까지 230여 명의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페루 의료진들을 위해 개인 보호 장비 4,000키트를 지원했고 페루 내 코로나 대응 병원에는 산소 생산 설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K방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1,000여 명의 페루 의료진들에게 원격 의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민관 파트너와 협력하여 함께 코로나를 이겨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페루 땅에는 삶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페루의 이웃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해왔던 ODA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활동가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Gracias. Gracias. Muchas gracias. Gracias. Muchas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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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as gracias. Gracias, Coica. Gracias. Gracias. Gracias, Coica.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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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Coica. Que apoyo con apa mas tan kumanta maitanoka agradece con esto que hizo un coiwa.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 사망자가 27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50만 명 우한에서 실제 누적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위기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빼앗겼고 서로 단절되었습니다. 메콩 지역 국가들도 생존의 위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 씻을 물이 부족했고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관광에만 의존하던 나라들의 경제활동은 중단되었고 최소한의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와 세계 기관이 함께 모였습니다. 코이카와 함께 미얀마는 지구촌 나눔운동이, 캄보디아는 하트하트 재단이, 베트남은 월드비전과 지구촌 나눔운동이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국가는 코로나로 입은 피해와 현지 상황이 각각 달랐기에 세계 기관은 신중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식량 지원, 일터를 잃고 음식을 사러 갈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긴급 식량 패키지를,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긴급 영양식과 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생계 보조 자원 물품 지원, 수입원이 없는 가정에는 경제적 자급자족을 위해 가축과 채소 모종을 지원하고 올바른 관리 기술, 사육 기술, 그리고 재배 기술을 교육하였습니다. 손 씻기 시설 지원, 손 씻을 물조차 없는 학교에는 우물을 팠고 학교와 보건소에 손 씻기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방역 지원, 취약계층들이 위생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위생 패키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마스크 사용법, 관리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로 메콩 세계국의 주민들은 지금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도움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Stay strong.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때까지 함께 합시다. Oma boyo koika. Sarang heyo koika.
lockdown, many families lost their jobs and ways of livelihood, especially the wage earners. So there wasn't an income as such. And because of that, then vulnerability is increased. Child Fund Kenya is in the forefront in supporting those affected by COVID-19 to support them through food support. So we are distributing food to the very vulnerable people. And these food rations are in two parts. One is for the family, which comprises of flour, rice, cooking oil, milk, and other components. Also, there is a component for children under 5, whereby we have complementary feeding for them. Also, within this, we have sanitizers for them to be able to sanitize themselves. We have bar soap for cleaning, because COVID is all about cleanliness. Mimi kwanza mzazi, naona watoto wangu wakikula vizuri, nasikia roho yangu iko poa sana. One other key component which Child Fund Kenya has been doing is to support girls, especially adolescent girls with dignity kits. Their parents used to give them money to buy dignity kits while they attend school, but now because they are at home, parents also have lost their jobs, they have been neglected, so they cannot afford those dignity kits. We are 3 sisters in a home, and sometimes it's a big problem because our periods may come all together. It's a hard thing for my mom because she cannot be able to buy for us sanitary towels. So we use pieces of clothes like these, and we fold them. Yeah, and use them as sanitary towels. Yeah, and when we finish, we wash them and then we reuse. These clothes are not comfortable. Yeah, they may lead to wounds and they leak. So it's very hard when you're at school using these pieces of clothes. Child Fund has helped us a lot with dignity kits. They contain sanitary towels which are reusable, and now we can go to school, we'll be happier and we'll feel comfortable. Yeah? You won't be worrying if your sanitary towel will leak. Today I received a solar radio and I am very happy and excited, and I will use it at night to read comfortably. Asante kwa hiyo chama kwa sababu imenisaidia na sola. Kwa sasa nitasoma vizuri. Kwa siku tunachota maji mara 2, asubuhi na jioni. Ukienda majini, pengine ukitoka huko shuleni utakuwa umechelewa. Sasa ukienda kuchota maji, utakuwa hata ukirudi kule nyumbani utakuwa umewaste time ya kusoma. Venye huku kwetu kuna misitu. Siku moja nilishai kumwona nyoka. Ukifika kule mtoni kuko na mamba, viboko. Yaani unaweza kukuwa unachota maji ukawa haujui uko nyuma, wakaja kukuhasiri yani. We realized the dispensary was strategically placed in the middle of a community. With the water installation, we'll ensure the school and the children have access to safe water and equip the facility to provide services to the local community. Mwanzoni tulikuwa tunapata shida, tulikuwa na challenges nyingi za magonjwa ambayo yanahusiana na hiyo maji kama diarrhea, bilharzia na magonjwa ya ngozi. Lakini kwa wakati huu vile tumepata hii maji, tunaona hizo cases zitapungua. Future ni kwamba kuna mazuri ama kuna cases mingi zilikuwa zinatokea tena. Watoto wetu watakuwa wanapata maji masafi ambayo hii ni manufaa ya community.